자, 3침법 총론 복습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자, 오행과 육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오행에 있어서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상생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극하는 게 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는 나한테 직접 생을 해주고 관은 나한테 직접 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생을 하고 직접 극을 하는 게 상생상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우선 자는 나한테 직접 상생이나 상극을 못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이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반생이라고 했어요. 반생. 간접적으로 생을 해준다. 반생. 그 다음에 여기는 수가 있는데 얘는 얘를 통해서 극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극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반극이다. 그러니까는 상생과 상극은 직접 되고 도와주거나 또는 극을 하는 거고, 반생과 반극은 간접적으로 생을 하거나 극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생을 해주는 것들이고,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은 극을 하는 애들이다. 극을 하는 애들은 서로 반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이 1차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간접적으로 하는 애들은 2차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 쉽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생을 해주는 애들이구나. 나한테 하나씩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게 오각형이잖아요. 그죠? 오각형이잖아요. 하나씩 떨어져 있는 애들은 나를 극을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챌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기에 대해서는, 육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삼음삼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나? 자, 삼음삼량의 육기가 이렇게 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음을 보면은 태음, 그 다음에 거름, 소음, 이렇게 삼음이 있고, 이 삼음 또는 삼량, 이것도 같이 써볼까요? 여기에 태양, 얘는 양명, 여기는 이제 여기는 소양, 여기는 거름, 양명. 이게 이제 삼음, 삼량인데 여기에 육기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기가. 얘는 습토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습토라고 하는 토가 있어. 습토라고 하는 육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목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화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한수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소양에는 상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걸 반드시 익혀야 되고,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다. 삼음과 삼량 자체가 음과 양으로서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파생된 육기들도 대립이 되어 있다. 대립이.
대대관계로서 서로 기량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습토, 풍목, 분화, 한수, 상화, 조금 이런 육기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육기 안에는 오행의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행의 성격도. 그래서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대립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육기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오행하고 서로 치환이 가능해요. 치환. 토라고 하는 오행에서 토를 만나면 아 이거는 육기의 습토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오행에서 화를 만나면 아 이건 육기의 군화하고 같은 거구나. 그렇게 서로 치환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오행과 육기가 서로 치환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오행을 육기로, 육기를 오행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 경락 가기 전에 우리가 그저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이 팔의 단면 또는 다리의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의 단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손 단면, 팔의 단면이라고 보면은 자 안쪽에 맨 위에는 뭐가 육기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경락으로 볼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안쪽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태음이 있죠. 태음이. 얘는 태음이 있죠. 태음이.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거름이 있죠. 여기는 소음이 있죠. 소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양명이 있죠. 그죠? 양명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소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는 태양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다리도 그래요. 다리도. 근데 이들 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대립관계, 대대관계가 돼요. 우리 경락도 그렇게 돼 있다고. 안쪽과 바깥쪽을 반쪽 딱 잘라서 놓으면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로 되어 있다. 다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음교 이하로 가면, 삼음교에서 발바닥까지 가면은 비경하고 간경이 이렇게 교차가 돼 있을 따름이에요. 그 위로 가면 다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다리로 가도 비경, 간경, 그 다음에 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육기의 그 경락 자체도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조절을 하는 거죠. 서로 조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경락 명칭을 우리가 쭉 하는데, 이 경락이 명칭이 아주 선조들이 이런 부분을 다 잘 고려해가지고 잘 지어놨어요. 경락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경락은 처음에 이름은 경락이 어디에 있느냐, 수족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락의 그 성질이 삼음삼량으로 표시가 돼요. 삼음삼량으로 경락의 성질이 표시가 돼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뭐가 연결됐다? 내부적으로 육기가 연결되어 있다. 육기가 연결되어 있다. 육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락의 성질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더 나오냐면은 장과 부가 나와요. 장과 부가. 장과 부가 나온다. 장과 부. 장과 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장과 부는 오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행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경락은 이렇게 수족,
그 다음에 특징, 그 성질을 표현하는 삼음 삼량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오행은 어디에 할당이 될 것인가, 이걸 장과 부의 명칭으로서 표현을 해줘요. 이게 경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볼까요? 이게 잘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육기가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경락에, 여러분 육기가 표현되겠죠? 경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오행이 표현되어 있고, 장부의 이름으로 오행이 표현되겠고, 여기도 오행이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인지, 족인지가 표현되겠고, 여기도 수와 족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음에 해당하는 장이 표현이 될 거고, 이쪽은 양에 해당하는 부가 표현이 될 겁니다. 육기가 이제 태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름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음이니까, 음의 장이니까 여기는 삼음이 나와줘야겠죠. 거름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겠고, 여기는 소음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될 겁니다. 소음. 반대로는 태음은 반대가 양명이 되겠죠. 육계에 서로 반대되는 거, 양명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있을 거고, 여기는 소양이 표현될 겁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소음, 태양. 자, 이렇게 육기가 표현돼요. 이 장부를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장부를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 육기를 가장 표현을 제대로 해주고 싶으면은 이 여기에 해당하는 오행을 그대로 같이 써야겠죠. 이 육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본기라고 하죠. 본기. 본기. 원래의 성질.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성질. 본기라고 하고, 이쪽 부분, 이 오행으로서 표현되는 거를 표기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떤 형기라고 해도 되고, 이건 명칭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기를, 본기를 제대로 가장 살릴 수 있으려면은, 이 표기 또는 형기도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 좋죠. 이걸 오행으로 치환을 해줘요. 그럼 얘는 뭐예요? 태음, 습토잖아요, 습토. 습토잖아요, 습토. 그러니까 토가 나와주면은 이걸 가장 표현을 잘해주겠죠. 그래서 토가 나와야 돼. 토. 뭐가 나와요? 비토가 나오는 거죠, 비토. 비토. 그 다음에 양명도 마찬가지. 양명도 이게, 양명 조금이죠. 조금이야. 조금, 금.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부. 뭐냐? 금. 금에 해당하는 부는 대장이다 이거죠. 대장. 대장, 금. 같은 금이 나면 얘를 가장 잘 표현을 하겠죠. 이것도 같이 해보죠. 거름은 풍목이죠. 풍목을 잘 표현하는 거는 목을, 아니다. 이걸 좀 바꿨었구나. 거름이 아니라, 그죠? 소음. 그 다음에 이걸 거름이라고 합시다. 거름. 이것도 태양하고, 그 다음에 소양하고. 자, 소음은 군화입니다. 군화. 화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은 심이죠. 심화죠. 심화. 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표현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태양은 한수죠. 한수, 수죠. 이건 수, 부는 방광이죠. 방광입니다. 방광도 수죠. 그 다음에 거름은 이거는 풍목이죠. 풍목. 목이니까 목의 장, 그러면 간이죠. 간. 이건 목에 해당하는 거고,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 상화죠. 상화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여기는 삼초죠. 이거는 삼초화. 자, 이렇게 우선 육기를 장이든 부든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세게 이 육기를 살려줄 수 있는 장부에 할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커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반대쪽에 가보면은 비토, 그러니까 이 태음이라고 하는 비토라고 하는 부분 똑같이 여기엔 토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토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양명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이라는 육기를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반대쪽에서 이것을 표현하지 못했게끔 제어하기 위해서 이 형기를 표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조금에 대한 반대는 습토가 있죠. 습토를 오행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토예요. 그러니까는 위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토는 대장은 양명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이 위토는 양명의 기운을 거기에서 대립되는 관계로서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태음이라고 하는 육기를 비는 살리려고 하지만 이거를 조절해 줘야겠죠. 습토에 반대되는 거는 뭐죠? 금이죠. 금이죠. 오행으로 표현하면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태금.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이거하고 이거 관계가 서로 이게 대립되는,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죠? 표리 관계. 우리 장부의 표리 관계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육기를 살리는 쪽과 억제하는 쪽, 이 육기를 살리는 쪽과 억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 육기를 살리는 쪽, 그 다음에 이거는 육기가 반대되는 육기가 될 때, 동일한 그릇에 동일한 표기, 형기 안에 들어있는 육기가 서로 반대니까는 이들 관계도 조절을 하고 이들 관계에서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을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기하고 오행을 서로 이렇게 치환해 가면서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소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심이죠. 그러면 소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장부가 뭐겠어요? 수의 장부여야만 되죠. 소음은 군화잖아요. 화를 제어하려면 화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수죠. 그래서 수의 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 태양 한수 자체를 증가시키는, 도와주는 방향으로 있는 게 방광이면은, 이거를 제어를 해주려면 뭐가 돼요? 화의 장부가 있어야 되죠. 화의 장부가 이런 뭡니까? 소장이 되는 거죠. 소장, 화. 자, 그 다음에 고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화가 나야 되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심포가 나오는 거죠. 심포. 그 다음에 이쪽도 이 상화라고 하는 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이 나와야 돼요. 목이 나와야 되니까는 담 이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목이 나온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관계, 서로 조절을 하는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래서 이 중에서 이 육기를 살려주는, 형기와 육기의 특성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장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살려주는 장이 있고, 또 살려주는 장이죠. 부에도 얘를 살려주는 부가 있고, 이렇게 한 수를 살려주는 부가 있고, 자, 이런 경락을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천부경이라고 그래요. 천부경. 천부경. 이런 것이 천부경이야. 그 육기를 가장 도와주면서 세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를 조절해주는 경락을 뭐라고 한다? 비천부경. 조절하는 거는 비만 갖다 붙이면 돼요. 비천부경이에요. 비천부경은 이 본기와 오행으로 표현되는 표기 또는 형기가 서로 반대되는 거를 비천부경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거를 천부경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이 표리경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통이라고 한다. 상통. 이 관계. 표리경의 관계를 상통이라고 한다. 상통. 상통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상통이라고 한다. 아니다. 상합이라고 무슨 상합이라고 한다. 상합입니다. 상합. 자, 상합의 특징을 보죠. 그러면은 상합의 특징. 이 상합 나오고 상통 나오고 그 다음에 교상합이 나올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어떤 관계냐면은 장과 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를 부에서 치료하거나 부의 문제를 장에서 치료하거나 할 때 그런 관계를 쓰는 거예요. 상합이든 상통이든 교상합이든 장과 부를 서로 연결한 거예요. 자, 상합의 특징은 뭐예요? 상합의 특징은 여기는 수족을 연결 안 했구나. 상합의 우선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천부경하고 비천부경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부경하고 비천부경하고 연결해요. 자, 비토가 천부경이죠. 그러면은 이 양명 위토는 비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절하려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천부경과 비천부경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조절이 되잖아요. 똑같은 형식의 토라고 하는 형기를 갖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육기가 달라요. 본기가 달라요.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래서 천부경이 되고 한쪽은 비천부경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합의 갖는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표리경은 수하고 연결되고 족하고 연결돼요. 항상. 그죠? 표리경은 항상 장이 수에 있으면은 부도 역시 수에 있죠. 부에 해당하는 경락도 수에 있고, 족에 있으면 족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기가 뭐고 형기 또는 표기가 뭔지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상합을 이렇게 배웠고, 상통은 상통도 마찬가지로 장하고 부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장하고 부하고 연결을 하는데, 상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통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경락에, 이걸 어떻게 쓰지? 층위라고 해야 되나? 경락에 층위가 있다. 층위가 어떻게 있느냐면은 안과 밖이 있고,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쯤 되는 지역이 있다. 이 중간쯤 되는 부분을 추라고 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지돌이 추라고 한다. 조절하는 작용, 밖과 안을 조절하는 작용을 추고, 이 안에 거꾸로 했네. 이 밖으로 있는 부분을 개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을 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합추 이렇게 이론이죠. 개합추. 이거는 경락이 층을 이루고 있다.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밖과 안과 중간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육기는 태음하고 태양이다. 그 다음에 합에 해당하는 육기는 내부에 해당하는 거는 거름하고 그 다음에 양명이다. 그 다음에 추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에 해당하는 육기는 소음하고 소씨 형제들 소양이다. 자,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같은 층에 있는 삼음과 삼양이에요. 삼음과 삼양이고, 이 태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태음에는 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름에는 심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죠. 그 다음에 소음에는 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통으로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자, 상통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 우선 층위, 그러니까 태음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으로서 뭐냐면은, 손하고 발하고의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손에 있는 경락과 발에 있는 경락이 서로 교차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 이거는 손에 있는 경락이죠. 태경은. 그럼 발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태양, 뭐가 나와야 돼요? 방광이 나와야 되겠죠. 방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소장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름 심포는 손에 있는 거죠. 여기는 다리에 있는 거예요. 양명 중에 다리에 있는 게 뭐죠? 양명 위경이죠. 위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리에 있는 거고, 얘는 손에 있는 거예요. 손은 양명 대장. 대장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소음, 심경은 수에 있는 거죠. 수에 있는 건데, 소양 중에 다리에 있는 거는 담경이죠. 담경이고, 그 다음에 신은 발에 있는 거니까 손에 있는 소양은 3초.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 이게 이제 상통이죠. 그래서 상통은 이렇게 같은 육기가 같은 층에 있는 육기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와 족이 서로 바뀐다. 수와 족이 서로 바뀌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게 상통의 관계다. 그런데 이걸 따져보니까, 자, 폐하고 방광. 이걸 따져보니까는 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폐는 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방광은 오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에 있는 수습, 이런 것들의 운화가 끝나고 밖으로 배출하는 형식면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습이라든지 수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위한 부분이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상통관계를 맺고 있는 얘네들의 특성을 보니까는 수와 습을 관리하기 위한 경락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비하고 소장은, 이거는 딱 보면은, 아, 이건 운하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운하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포하고 위. 이거는 얘기한 대로 강탁과 관련된 것이다. 탁한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강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하고 대장은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은 해독에 관련된 부분이다. 해독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상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하는 그 장부들끼리 이렇게 모아둔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과, 그 다음에 담은 이건 아무래도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신, 담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신하고, 신하고, 그 다음에 삼초는, 이거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수액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통도 그 의미를 쫓아 들어가 보면은 서로 기능이 유사한 것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 수족 교차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통을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장부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 보십시다. 자, 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표리경으로 서로 통하는 거는 담이라고 하는 게 표리경으로 통하죠.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거를 또 통하는 것이 상통으로 통할 수가 있는데, 상통으로 통할 수가 있는데, 간하고 상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장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상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쓰겠죠? 교상합인데, 상합인데, 이 표리경의 그 장과 부가 아니라, 표리경인데 같은 육기를 쓰는 다른 부 또는 다른 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교상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육기가 삼음삼양으로 봐도 되고 육기로 봐도 되고 소양이잖아요. 같은 소양과 관련된 다른 부가 있죠. 소양 3초, 소양 3초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분이 교상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과 3초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상합으로 연결된 것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은 이쪽 상합으로 나올 때는 천부경하고 비천부경하고 천부경하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육기가 똑같지만 다른 장부를 쓴다는 거는 얘가 비천부경이면 얘가 천부경이고 얘가 천부경이면 얘가 비천부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천부경이면 얘도 천부경이고 얘가 비천부경이면 얘도 비천부경이 되겠죠. 교상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고 또 이들 간의 관계는 수에서 수로 가고 족에서 조로 가겠지만 이들은 수와 족이 다르죠. 달라요. 육기가 다른 두 개의 저기는 수와 족이 달라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관계는 서로 수와 족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상합은 수와 족의 교차가 일어나면서 천부경은 천부경끼리, 비천부경은 비천부경끼리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상합이다. 이런 정도의 특성만 이해하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운용할지는 강론에 가가지고 이제 하실 거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합, 상통, 교상합 이런 것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다뤄보려고 하냐면은 천부경은 순수하게 그 육기가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요. 응? 그 기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천부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천부경은 서로 대립되는, 그러니까 육기와 오행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기를 오행으로 그러니까 오행 자체를
뒤에 나오는 장부의 오행 자체를 육기로 치환을 해보면은 본기하고 표기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비천부경이잖아요. 그럼 비천부경 중에 육기 쪽이 더 셀까 오행 쪽이 더 셀까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이게 표현되는 게 종화예요. 종화. 종화. 종화를 길게 늘렸으면 이런 거예요. 비천부경에 막 글씨가 날아가네요. 비천부경에 기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비천부경의 기화를 우리가 종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천부경락의 그 육기하고 오행 중에 어떤 게 드러나느냐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기운인데 그게 그 중에 어떤 게 드러나느냐 이걸 따져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주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역에. 자 뭐냐면은 조는 뭘 따라간다? 조종, 습화. 그 다음에 목, 종, 화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조하고 이 습을 보고 목하고 화를 보면 되는데 야, 조가 습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야? 또는 목이 화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야?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하고 습하고 같이 싸우면 습이 이긴다. 습이 이긴다. 조는 습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습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하고 화. 자, 여기는 화는 상화예요. 상화예요. 자, 목하고 이 화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면 누가 이긴다? 화가 이긴다. 화가 이긴다예요. 비천부경에서 육기하고 오행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항상 이렇게 따라간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하고 화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경도 소음 신경도 수와 화. 그 다음에 소장경, 태양 소장경도 수와 화 관계죠. 수와 화가 서로 부딪힐 때는 얘네들은 비긴다. 수와 화가 똑같이 나온다. 같이 나온다. 같이. 이게 비천부경의 그 종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 하나만 딱 들고 끝내보죠. 아, 얘가 하나만 가지고 끝내면 안 되겠네. 자, 비천부경 중에 하나가 태음폐경이에요. 이 앞에 그냥 안 쓰고 태음폐경이야. 자, 태음하고 태음은 습토잖아요. 습토야. 습토. 폐는 금이잖아요. 금이야, 금은 육기로 치환하면 조금이 되는 거죠. 육기로 치환해보면 조금이 되는 거예요. 자, 습토하고 조금하고 부딪혔어. 그럼 누가 이긴다고? 습토가 이겨요. 그래서 얘는 종화가 습토로 종화가 되는 거예요. 습토로 종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음했으니까 양명. 아, 이걸 이렇게 양명. 자, 양명 위경이죠. 자, 양명은 조금이에요. 이 위는 토죠. 금하고 토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 토가 이긴다. 토가 이긴다고요. 얘는 토가 이겨, 토. 그래서 얘는 토가 이겨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소양담 보면은, 자, 소양은 상하고 담은 목이잖아요. 상하고 목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 소양이 이겨요. 그래서 얘는 종화가 뭐 된다? 상화가 된다. 상화가 된다.
그 다음에 거름. 거름이 뭐가 있죠? 심포. 자, 거름하고 심포, 상화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 상화가 이긴다. 상화가 이긴다고 했죠? 네. 목하고 화가 부딪히면은 화를 쫓아가니까 상화가 이긴다고요. 그 다음에 소음신. 소음 군하고 신하고, 신은 수잖아요. 화하고 수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화도 나오고 수도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태양, 소장. 이것도 태양 한 수하고 소장은 화잖아요. 수하고 화하고 부딪히면 뭐가 나온다? 화, 수 같이 나온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야,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습도, 태음이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소양으로 하니까 이 상화가 그대로 나왔고, 야, 얘네들은 본기가 그대로 나왔네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종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본이다 표현을 했고, 얘는 같이 나오니까, 화수 또는 수화가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본기도 나오고 표기도 나온다 해서, 종본, 종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명윈데 습토가 나오고 반대쪽에 있는 얘가 나오고 거름인데 상화 이 반대쪽에 있는 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종중이라고 했는데 종중이라고 우리가 종중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서로 6기로 그냥 치환해버리면 얘는 토가 습토가 되고 얘는 치환을 하면 이게 상화가 되잖아요. 그냥 표기가 나온다. 종표를 6기로 치환한 게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냥 표기 쪽이 나온다, 얘는. 얘는 본기 쪽이 나온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5행하고 6기를 이렇게 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비천부경의 기화까지 했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